안녕하세요. 포토샵 C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툴박스에서 선택 툴과 이동 툴에 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사과를 열었고요. 자, 보시면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든지 다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네모난 이 선택 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죠? 클릭을 한 후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선택 툴을 배우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전경색과 배경색이 있죠? 자, 이 전경색으로 색을 채우는 게 바로 이 이미 에디트의 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경색은 포그라운드 컬러로 OK를 하면 이렇게 색깔이 채워지죠?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해제를 시키고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미지에 에디트의 필과 백그라운드 컬러를 하면은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로 파란색이 채워지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선택을 했을 때 Alt와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전경색으로 채워지고요. 컨트롤 키와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배경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채워집니다. 제가 이 색깔을 채우면서 강좌를 진행을 할게요. 자, 이거 네모난 거는 사각 선택 툴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 선택된 곳 안에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점선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선택을 했을 때 다른 곳을 클릭하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셀렉트에 디셀렉트라고 있죠? 이것도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셀렉트, 디셀렉트 누르시는 것보다 선택이 돼 있을 때 다른 곳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D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외우기 쉽죠? 셀렉트에 디셀렉트, 그래서 컨트롤 D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네모나게 선택을 했는데 정사각형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이렇게 인포를 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이럴 때 Shift 키를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하면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툴바에 보면은 이렇게 까만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옆으로 누르시면 같은 툴이지만 다른 형식의 그런 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른 툴들로 바뀌죠. 자, 보시다시피 얘는 원형 선택 툴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선택할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Shift 키를 누르면 정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보시면 또 제가 이 안에선 얘를 이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또 얘를 이동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얘 밑에 거 싱글로우 마키툴이라고 하는데요. 얘는 가로로 이렇게 1픽셀씩 선택이 됩니다. 가끔 1픽셀을 선택을 하고 싶을 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싱글로우 마키툴로 하시면 이렇게 쉽게 1픽셀씩 가로로 선택이 되고요. 이 부분에 Alt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얇은 선이 하나 그려지죠? 자, 일단 이 선을 제가 그린 거는 없앨게요. 이렇게 스토리에서 찾아가서 지우면 없어지죠? 자, 그리고 얘는 세로로 보시다시피 세로로 이렇게 1픽셀씩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이 부분을 더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이 옆에 옵션 바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 집합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Shift 이렇게 이걸 누르시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하는 만큼 더 더해져서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거는 차집합의 개념이죠. 이렇게 선택이 했는데 제가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겹쳐지는 부분만큼 이렇게 삭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얘는 교집합의 개념이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여기에 겹쳐진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자, 이렇게 하나씩 누르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있다는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선택을 한 후에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나요? 커서가 그럴 땐 이렇게 누르시면은 똑같이 자동으로 일로 옮겨졌죠? Shift 키를 누르실 때. 그리고 자,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르면 빼기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빼지게 되는 거죠. 자, 이 Shift와 Alt 키를 적절히 잘 사용을 하셔서요.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이 선택이 얼마나 깔끔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이미지의 퀄리티가 얼마나 또 잘 나오냐가 이렇게 관건이 되거든요. 물론 포토샵에는 이 선택 툴보다는 더 깔끔하게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 이미지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사각형이나 원 아니면 뭐 그림을 그릴 때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릴 때 이럴 때는 이 툴들이 선택 툴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페더 값이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고 선택을 한 다음에 Alt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부분에 깔끔하게 네모 상자가 생겼죠. 그러나 이렇게 레이어를 지우고요. 또 여기에 페더 값을 한 10을 한번 줘볼게요. 자, 어떻게 변하는지. 저는 분명히 네모나게 했는데 이렇게 둥근 사각형이 되었죠. 자, 이렇게 주위가 퍼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더 값은 이렇게 번짐 효과를 주는 건데요. 여기다 20을 주고 선택을 한다면 더 번지는 효과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번져지고요. 자, 그래서 이 페더 값을 0으로 주고 작업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셀렉트에 관련된 이 파일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셀렉트 올 하면은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Alt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의 색깔이 채워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셨던 것 같이 디셀렉트가 있죠. 디셀렉트는 선택을 해제시켜 주는 거고요. 리셀렉트 이거는 아까 바로 전에 제가 선택했던 부분을 다시 리셀렉트 해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렇게 가운데 네모나게 선택을 했는데 인버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인버스는 자,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겉에 테두리에 또 점선이 생겼죠. 이 네모를 제외한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은 색깔을 채워보면 제가 선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선택이 되었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물론 파일 메뉴에서 여기 메뉴에서도 제가 많이 쓰이는 거를 좀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자, 셀렉트의 페더 값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얘는 아까는 페더 값을 주고 선택을 해야 하지만 얘는 선택을 한 상태에서 페더 값을 줄 수 있습니다. 10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셀렉트 모디파이 보더 스무스 익스펜드 컨트랙터가 있는데요. 자, 보더 값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한 부분에 보더 값이 선택이 돼서 자, 보시면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에 이렇게 테두리를 제가 아까 4를 줬는데요. 4픽셀 마크 테두리가 생겼다는 거서 거기에 색깔이 채워졌죠. 제가 색깔을 채우면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선택이 돼서 어떤 부분이 선택이 됐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색상을 채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100과 100만큼 딱 선택을 해 놓을게요. 그리고 스무스 해서 5를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패더값과 또 다르게, 지금은 패더를 줬다는 것과 좀 비슷하게 선택 툴이 됐지만, 자, 패더를 주었을 때는 이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갔지만, 얘는 이 안에서 이렇게 5만큼 라운드가 그러니까 이 모서리가 이렇게 라운딩화 됐죠. 자, 이것도 버튼을 만들 때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리고 익스펜드는 이 선택한 부분을 늘려주는 겁니다. 제가 100만큼 줬고요. 셀렉트, 모디파이, 익스펜드 5만큼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5만큼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5가 늘어났으니까 110이고요. 위아래로 5만큼 늘어났으니까 110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랙트는 또 줄여주는 겁니다. 자, 5 이러면 자, 아까와 같이 그만큼 더 줄어들었죠. 제가 또 5를 준다면 얘는 90과 90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글로우는 많이 쓰이지 않는 기능이니까 제가 안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일단 이미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딜리트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마술봉이라고 있습니다. 마술봉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같은 색상이 있는 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거든요. 그랬을 때 셀렉트 시밀러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에 같은 색상이 모든 색상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고요. 자, 이 마술봉으로 파란색 클릭을 하면 제가 이렇게 네모를 지정을 해주지 않아도 파란색이 선택이 되죠. 그리고서 여기에 있는 모든 색깔을 제가 바꾸고 싶을 때 하나하나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셀렉트 시밀러 눌러서 여기를 제가 노란색으로 하면은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트랜스폼 셀렉션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한 거를 이렇게 모서리 조절점을 클릭을 해서 선택한 부분의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절했으면 엔터를 치면 이렇게 바뀌는 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튼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지금 레이어 가려져 있으니까 안 되는데요. 이 노란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크기를 128에 37을 항상 내가 이렇게 찾아서 그러니까는 딱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셀렉트 세이브 셀렉션 자, 이 도큐멘트 1에 자, 네임을 제가 줄게요. 네모 이렇게 해줄게요. 오케이 해서 해제를 시키고 다른 작업을 하다가 이만큼은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보다 자, 선택한 거를 네모를 이렇게 불러드리면 자, 똑같은 아까 선택을 했던 게 저장이 되어 있죠. 지금은 제가 간단한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뭐 쉽지만 복잡한 이미지를 편집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가끔 제가 125에 120짜리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조절점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인포를 보면서 하는 거는 조금 복잡하죠. 그랬을 땐 이 픽스드 사이즈를 누르시면 위스 값과 하이트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5에 120만큼에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만 해주면 125와 120에 제가 정해놓은 사이즈대로 클릭만 해도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여기를 50으로 주면 더 보기가 쉽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자, 이거 일단 노멀로 바꿔주고요. 자, 제가 이렇게 긴 네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 것 같으면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빼주고요. 셀렉트에 모디파이에 스무스 5만큼 줄게요. 엔터. 이렇게 줄어들었죠? 자, 여기다가 회색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Alt, Delete 하고 확대를 한번 시킬게요.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 확대고요. 이렇게 확대 버튼 눌러도 되고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 모양 툴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이렇게 툴을 누르시는 것보다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입체적이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Alt키를 이만큼 빼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됐죠? 자, 1픽셀만큼 더 선택을 해주고요. 조금 어두운 회색으로 넣어주면 조금 입체적으로 변했죠? 그리고 마술봉으로 선택을 해서 자, 얘는 얘와 얘와 색깔이 틀린데 얘가 같이 선택되는 이유는 여기에 수치값이 또 있어서 그렇고요. 이거는 마술봉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게요. 그리고 이만큼 선택을 하고요. 스무스를 1로 주고 더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채워볼게요. 선택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 툴을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구멍이 뚫리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이렇게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잠깐만요. 이게 왜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요. 자, 하고 빈 부분을 클릭을 해서 아이고, 자, 이렇게 약간 볼록한 느낌의 버튼이 된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자, 그리고 이동 툴에 대해서 한번 또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레이어를 다 삭제를 해주고요. 빨간 사과를 열고요. 이 사과를 그냥 동그랗게 선택을 할게요. 제가 동그랗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요. 이동 툴을 누른 상태에서 얘를 움직여 보세요. 자, 구멍이 뚫린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이 밑에 회색은 이 배경색이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면 전경색은 까만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자동으로 조절이 되죠. 이렇게 누르면 뻥 뚫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옆에 도큐멘트를 이렇게 옮기면 이 사과만 이렇게 옮겨지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얘는 그냥 있고요. 이게 바로 레이어가 이렇게 끌면서 지금 복제가 되는 건데요. 복제되면서 새로운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과 두 개 중에서 이 첫 번째 사과를 한번 또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원형으로 선택을 하고요. 저 더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플러스 키를 누르면서 선택을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이 선택한 부분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좀 원형 툴로만 하려니 좀 깨끗하게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구멍이 뽕 뚫려서 이동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Alt와 Alt 키를 누를게요. 자, 이렇게 화살표가 두 개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얘는 밑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 있고 이 위에 것만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사과를 띄워왔어요. 그럼 밑에 빨간 사과, 위에 녹색 사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합성시켜야 될 때 한 군데서 이미지를 이렇게 따온 다음에 이렇게 복사하셔서 쓰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자, 제가 이 선택한 거를 세이브 셀렉션을 해 놓을게요. 사과. 그래서 자, 얘는 왜 또 구멍이 뚫렸냐면요. Alt키를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우스를 놓는 순간 얘는 복제가 되고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자, 아직 안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계속 Alt키를 누르면 사과가 많아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자, 하지만 이미지는 지금 하나입니다. 제가 레이어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레이어가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얘 지금 이 부분에 있는 사과를 없애고 싶다 할 때 정말 어렵게 되겠죠. 이럴 때는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수가 생깁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컨트롤 C, 여러분 많이 아시는 카피, 레이어 선택해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면 얘 두 번째 걸 없애고 싶으면 얘를 없애주면 되겠죠. 자, 선택 툴이 아주 이제 지금은 제가 네모와 뭐 이런 간단한 선택 툴로 지금 설명을 하려니 지금 이미지를 깨끗하게 따지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데요. 자, 오늘 배운 게 이 사과를 그러니까 선택 툴에 뭐 이런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요런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셀렉트에 대해서 메뉴 그리고 자, 간단한 버튼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들 이런 버튼 많이 보셨죠? 그리고 간단한 복제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툴이 몇 가지를 안 배워서 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올가미 툴과 그리고 퀵마스크에서 좀 더 깔끔하게 인물 이미지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해보고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자, 새로운 거 열어서요. 자, 간단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렇게 가로 선택 툴 누르고요. 까만색 채웠습니다. 안 보이시죠?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 키보드에 이동 버튼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눌러도 이렇게 이동이 되죠? Shift 키 누르면 똑똑똑 똑똑똑 똑똑 이게 선을 그어준다는 느낌이 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또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 선택 툴을 얼만큼 그러니까 활용을 하시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선택 툴은 매 시간마다 다시 다루게 되니까 그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